이번 연휴 시즌에 소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보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아야 할 3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연준은 고인플레가 지속 시 내년에 조기에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둘째,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플레는 30여 년 만에 최고, 실업수당 청구는 52년 만에 최저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이번 주 미국은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연휴인데요. 다음 주에는 사이버 먼데이도 있지요. 이번 주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임 소식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록이 중요한데요. 10월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1월 FOMC 회의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개된 11월 FOMC 회의록을 보면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치보다 계속해서 높으면 기준금리를 지금의 예상보다 빨리 올릴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내년 상반기에도 고물가가 지속하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조기 금리 인상을 얘기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이르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3월에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가 계속 높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곧 잠잠해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연준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 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그동안 몇 번 설명드린 바 있지만 연준이 정해놓은 확실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변치 않는 원칙과 같은데요. 지금도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금리 인상 시점도 변할 수 있지만 오직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를 올린다. 이 원칙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으려면 어쨌든 테이퍼링을 일찍 끝내야 한다는 전제가 생깁니다. 그래야 인플레가 계속되면 바로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연준의 기대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나중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종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연준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공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1969년 11월 15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무려 52년 만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는 게 곧 고용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들이 적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고용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또 물가가 계속 고공비행 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가 지표는 크게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죠. 이것과 개인 소비 지출, PCE로 나뉩니다. 얼마 전에 CPI가 전년 대비 6.2%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 CPI가 뭐고 PCE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둘의 조사 방법 등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CPI를 보면 PCE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 또 PCE를 보면 CPI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이 두 가지 지표 중에 PCE,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식품처럼 변동성이 큰 것을 뺀 근원 PCE 지표를 눈여겨본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준이 말하는 평균 물가 목표 2%, 이 2%의 기준이 이 근원 PCE 기준입니다. 즉 근원 PCE를 평균 2%로 관리하겠다, 이것이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데요. 그런데 10월 근원 PCE를 보면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연준의 목표치가 평균 2%니까 2배가 넘는 수치이죠. 결국 이러니까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파월 의장도 고민이 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파월 의장의 연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고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큰 위협이라고 인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고용에 대한 미련, 즉 최대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끈을 아예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을 중시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파월 의장은 중간에서 약간 긴축 쪽, 그러니까 최대 고용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다소 무게를 뒀었고요. 오히려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연준의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고용 쪽에, 파월 의장은 반대로 긴축 쪽으로, 그리고 브레이너드 이사가 조금 더 긴축 중심을 둔 이런 모양새를 그날 보여줬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을 달래면서 서둘러 긴축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들은 연준이 빨리 긴축에 나서야 한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데이터 앞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도 쉽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12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연휴 시즌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나올 11월 고용보고서,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FOMC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열과의 소식 정확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